자, 2장에 보시면 제2장은 등기의 기관. 등기의 기관 및 무엇이다? 설비를 얘를 이제 2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제 그 앞에서 했던 것인데 몇 가지는 자, 등기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등기소예요. 등기소고 이 등기소는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거죠. 등기소는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인적설비, 요 인적설비인 무엇과 인적설비인 등기관하고 물적설비인 무엇으로 나눠진다? 물적설비인 등기부로 구분이 된다. 지금까지 10년 가까이요. 얘에 대해서 나온 적은 없어요. 등기관에 대해서는 거의 나온 적은 없고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등기소하고 무엇? 등기부. 근데 등기부는 우리 이미 했었죠. 그죠? 등기부에서 우리가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고 1부동산 1등기기록이고 예외로는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기록을 두고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등기부에 뭐가 기록되는지는 다 알 수 있다 이거. 교재 잠깐 보시면 등기부 쪽에 어디를 펴보시냐면은 15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52페이지를 보시면 제3절에 뭐가 나오냐면 등기부가 나옵니다. 등기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반 등기부하고 특별법상 등기부. 일반 등기부에는 뭐가 있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고 특별법상의 등기부는 선박과 임목과 재단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법상 등기부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편성 방법은 무엇이다? 물적 편성주의다. 그것의 원칙은 무엇이다? 1부동산 1등기기록인데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는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무엇을 둔다? 하나의 등기기록을 두는데 등기 내용에 보시면 표지부에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표지부에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타. 건물등기부,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갑구, 울구. 한동건물 표지부에 위에 뭐가 들어가고 한동건물에 표시가 들어가고 그 밑에 뭐가 들어간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들어가고 전유 부분의 표지부에는 뭐가 들어간다? 전유 부분에 표시가 들어가고 그 밑에 뭐가 들어간다? 대지권의 표시가 들어가고 전유 부분의 표시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소재, 지번 들어가지 않고. 대충 의미 가세요 그거? 그게 아까 했던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 했던 거. 그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은 요 등기부 어떻게 보관하고 열람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어떻게 발급할 것이냐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럼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등기소하고 무엇? 등기부란 말이에요. 등기소와 등기부. 얘는 아까 4급, 5급, 6급, 7급 중에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뭐가 될 수 있다? 등기관이 된다. 그 정도가 됩니다. 자, 등기소로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와서 그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얘는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등기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대법원에 등기과가 있어요. 대법원에 등기과가 있는데 얘는 등기 사무를 처리하지 않아. 대부분의 등기과는 등기 사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등기과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소가 아니다 이겁니다. 등기 사무를 처리해야만 등기소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보통 등기소는 이제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면 시, 군, 구별로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구예요? 동작구죠? 동작등기소 있을 거라고. 얘가 강서구에는 강서등기소가 있어요. 양천구에는 양천등기소가 있다고. 보통 시, 군, 구별로 하나의 등기소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한 개의 등기소에서 두 개를 관할할 수도 있어요. 한 개의 등기소에서 두 개를 관할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의 구에 등기소가 몇 개가 있을 수 있다? 2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거. 일반적으로 등기소는 시, 군, 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정해지는데, 그러면 등기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등기는 아무 데서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하는 겁니다. 즉 등기할 목적인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51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관할 등기소, 등기할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라 한다 이겁니다.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관할을 무엇을 했다? 관할을 위반을 했어요. 관할을 위반을 해서 등기를 무엇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요.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거야? 등기부에 기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사를 하는데 관할을 위반하면 그 심사는 아까 등기법 제 몇 조를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29조로 한다 그랬죠? 29조의 1호가 관할 위반의 등기예요. 제 몇 호에 의해서? 1호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각하를 해. 관할을 위반했으니까 안 된다라고 각하를 해버린다고. 근데 심사를 해서 각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등기관이 그냥 실행을 해버렸어요. 즉 각하 사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실행을 해버렸어. 실행을 했을 경우에 이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예요. 당연 무효인 등기입니다. 관할 위반의 등기는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실행이 됐을 때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고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합니다.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의 신청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시험에 관할 등기소는 꾸준히 시험에 나옵니다. 관할 등기소는 관할 위반을 하게 되면 실처관계와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효다 이겁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말소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관할 등기소. 원칙은 등기는 어디 가서 하는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데 이게 원칙이 이렇게 돼요. 원칙은 등기는 원칙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관할에 무엇이냐면은 관할에 예외가 있어요. 관할에 예외가 있는데 이 관할의 예외는 두 가지다 이거 두 가지. 하나는 관할을 무엇을 받고 관할을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관할을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할을 무엇 할 수 있냐면 위임을 받을 수가 있다. 위임. 관할의 지정, 관할 등기소 예외가 관할의 지정과 관할의 위임이에요. 두 가지가 관할의 예외인데 이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기가 화옥동이에요. 화옥동이고 여기가 신월동. 신월동이다 이겁니다. 화옥동 강서구죠. 강서구. 강서구. 신월동은 양천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등기소는 기본적으로 시, 군, 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강서구에 뭐가 있어요? 강서 등기소가 하나 있다. 강서구청 옆에 보면 강서 등기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양천구에 무엇이 있다? 양천 등기소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적법상에서 화옥동이라고 하는 지분부여적이 있죠? 지분부여적. 또 신월동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지분부여적이 있다고. 그럼 화옥동하고 신월동은 지분부여적이 서로 달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와 이렇게 한 필지 성립이 돼야 한대요. 1필지가. 화옥동하고 신월동하고 서로 중복이 돼서 1필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뭐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여기다 신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건물은
화곡동하고 신월동하고 양쪽에 걸쳐 있으니까 문제는 어디 가서 등기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어디 가서 등기를 해야 될 것이냐. 건물은 관할의 토지는 이 토지는 관할에 지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 지번부여적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일필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관할이 달라가지고 이쪽에 걸칠 수가 없는 거, 양다리 걸칠 수가 없는 거, 필지 자체는. 건물의 경우에는 A가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이쪽 등기소에도 걸치고 이쪽 등기소에도 걸친다 이거예요. 그럼 등기를 어디 가서 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럼 이때는 이 A가 관할을 지정해달라고 무엇을 한다? 관할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요. 조심해야 될 것이 신청은 누구한테 하느냐? 상급 법원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무엇한다? 신청을 하게 되면 얘가 상급 법원장이 관할을 무엇을 해요? 관할을 지정을 해준 거예요. 지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 상급 법원장이 관할을 지정을 해. 그러면 지정을 했는데 이쪽 가서 해라 이거예요. 강서등기소에 가서 강서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 A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관할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강서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등기가 되면 양천등기소에다도 알려줘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 또 양천등기소에도 가서 또 등기를 해버리면 중복등기가 발생해버리잖아.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몇 개만 등기 기록이 있다? 한 개의 등기 기록만 있는데 이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게 되면 1부동산에 2개의 기록이 발생하는 거잖아. 나중에 하나는 어떻게 돼?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할의 지정은 상급법원장인데 이 상급법원장에서는 여기서도 또 나눠져서 뭐가 될 수 있냐면 대법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은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관할을 지정하는 자는 대법원장이다? 그럼 맞아 틀려요? 틀려. 관할을 지정하는 사람은 고등법원장이다? 그래도 틀려. 지방법원장이다? 틀립니다. 상급법원장. 만약에 지방법원 동일 관내에 있을 땐 누가 하냐면 지방법원장이 해요. 근데 지방법원을 달리하면 거기에 상급법원장이 고등법원이란 말이에요. 고등법원장이 하고 고등법원을 달리하면 그 위에 상급법원인 대법원장이 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어느 지역, 만약에 우리가 이 관할의 지정권자가 지방법원장이냐, 고등법원장이냐, 대법원장이냐를 알려면은 그 지역을 어디에서 관할하는지, 즉 대법원 조직표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 석수동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니까 여기가 석수동은 안양시 석수동이잖아요. 그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옆 동네? 금천구 시흥동이 있잖아요. 맞죠? 여기에는 한 필지 성립이 돼야 하는데 안 돼요. 근데 건물을 이렇게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를 관할하는 데가 수원지방법원이란 말이야. 여기는 수원지방법원이 되는 것이고 금천구 시흥동은 어디예요? 서울 남부지원이 동부지원인가? 남부지원이란 말이에요. 남부지원.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서울 북부, 남부, 동부로 나눠져 있지만 옛날에는 서울 지방법원이었단 말이에요. 옛날 걸 한번 보자. 그럼 여기는 서울 뭐가 돼? 지방법원이죠. 그럼 지방법원을 달리하죠. 그럼 누가 한다는 소리예요? 고등법원장이 지정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고등법원장이. 이거 아시겠죠? 옛날에 이런 문제도 나온 적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안양시 석수동과 그땐 구로구였어. 구로구 시흥동에 건물을 신축했다. 관할의 지정권자는 누구냐? 1번 상급법원장이다. 맞아 틀려? 맞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1번 고등법원장, 2번 대법원장, 3번 지방법원장, 4번 뭐 등기관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답이 뭐가 돼? 고등법원장이 되는 거예요. 왜? 지방법원을 달리해야 하니까. 그런 이런 문제 하나 있었고 경상북도 김천, 충청북도 영동
예? 경북 김천하고 충북 영동은 경북 김천은 고등법원이 처음이 부산인가 그래요. 그리고 충청북도 영동은 대전인가 그렇단 말이야. 고등법원을 달리한다고. 그럼 그때 누가? 대법원장, 상급법원장인 대법원장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떠한 지역을 빗대가지고 지방법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누가 될까요? 옛날에는 서울지방법원이 다 관할했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는 상급법원장이 누가 되는 거야? 지방법원장이 동일관대니까 지방법원장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시는 지방, 시도는 고등, 도는 대법원, 그러니까 충청도, 경상도 대법원장, 경기도, 서울 고등, 서울 시내 안에는 지방 이런 식으로 외웠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떠한 이와 같이 지방법원장이냐 고등법원장이냐 대법원장이냐를 이해하시려면은 이 대법원 조직표까지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지정권자는 누구다? 상급법원장이다. 그럼 관할의 지정은 상급법원장이 직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얘가 지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상급법원장이 관할을 지정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지정 등기소와 등기를 맞추면 여기서 다른 등기소도 알려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관할의 지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관할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등기소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는 등기소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얘를 가려면 산도 넘어야 되고 하천도 건너 이렇게 가야 돼. 너무 멀어. 근데 이쪽 등기소에 가서 하면 너무 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여기에 속하는 관할을 어디에다가 이쪽에다가 관할을 위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의 위임은 교통사정이라든지 기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곤란한 사항이 발생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관할을 위임해준다? 위임권자는 누가 된다? 대법원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할의 위임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위임권자는 누구냐 이거.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다. 지정권자는 누구? 상급법원장이다. 이거 상급법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관할의 전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관할 등기소 예외가 아니라 별도의 관할의 전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관할의 전속을 관할의 무엇이라는 관할의 변경이라고 해요. 즉 A에서 관할을 했던 것이 다른 등기소로 관할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할이 말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관할을 위임을 한 것은 전속사유다. 맞아요? 관할을 위임을 한 것은 전속사유다. 맞지? 여기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쪽 가서 하라고 위임을 시켰으니까 관할이 바뀌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 위임을 해제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관할을 위임하거나 위임을 해제한 것도 일종의 무엇이 된다? 관할의 전속이 되고요. 등기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필요 없어 이놈이. 얘를 이쪽으로 통폐합을 해버렸어. 이것도 하나의 뭐가 돼요? 관할의 전속이 되는 거야. 관할의 전속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이쪽에서 관할했던 것이 다른 등기소로 그 관할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들을 다 이쪽으로 어떻게 보내줘야죠. 그죠? 그런 개념이다 이겁니다. 관할의 전속에 등기소의 관할구역이 어느 등기소에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변경되는 것을 전속인데 등기소의 신설, 행정구의 변경, 관할의 위임, 위임의 해제 이러한 것들이 전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소에서 하나 알아둘 것이 뭐냐면은 등기 사무를 정지시키는 것. 원칙적으로 등기 사무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서는 등기 사무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등기 사무를 무엇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더라. 누가? 대법원장이. 그래서 등기 사무 정지권자는 누가 되냐면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이 등기 사무를 정지할 수 있더라.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등기사무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기간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등기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대법원장이 등기사무를 정지시켰는데 요 기간 내에 등기를 무엇했다? 등기를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등기사무 정지기간 동안에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2호에 의해서 각하를 해버려요. 각하사유죠. 2호인데 2호가 바로 뭐냐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돼서 각하를 해버려. 근데 만약에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돼야 되는데 등기관이 만약에 무엇을 했다? 실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관할 위반의 등기랑 똑같아요. 당연 무효인 등기가 돼요. 얘는 당연 무효가 되고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거나 역시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등기의 기간은 등기소예요. 관할 등기소란 무엇이다? 등기할 목적인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그죠? 어디 가서 해라?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해야 돼요. 만약 관할을 위반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접수는 받아. 왜냐면 접수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서류가 미비한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접수는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심사해서 각하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제1호에 의해서 각하가 돼야 되는데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실행이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데 예외로서는 관할을 무엇받을 수 있고 지정할 수 있고 관할을 위임할 수 있더라. 지정권자 상급법원장, 위임권자 대법원장.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의 무엇? 관할의 전속, 등기사무 정지. 그러면 등기법이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가장 시험에 안 나오는 단원이 2장이에요. 여기서 관할 등기소만 요 정도만 시험에 꾸준히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안 나온 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만큼 등기소에 대한 문제는 관할 등기소를 제외한, 그러니까 지정도 그렇고 위임도 그렇고 잘 안 나왔다고 시험에. 근데 우리가 시험에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얘를 안 봐버리면 내용이 어려우면 안 봐도 되겠지만 출제도 안 돼요. 근데 내용상으로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해버리면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또 못 풀어. 너무 쉬워도 틀리는 경우 있잖아. 너무 쉬워도. 얘네들은 한번 해놓고 수업을 들으면서 딱 해놓으면 문제 한 3-4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바꿀 수 있는 패턴이.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얘를 몰라서는 안 돼. 관할을 위반한 것은 뭐다? 위반해서 신청하면 1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데 실행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말소.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그거 했었죠. 등기는 공동신청인데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오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 몇 개 알려드렸어. 관할 위반의 등기 어떻게? 직권말소.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되는데 실행이 됐다? 직권말소. 또 주등기가 있으면 부기등기는 죽는다 그랬죠. 주등기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말소.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직권말소가 아니라 직권으로 변경등기하는 거잖아. 직권으로 변경등기하는. 그러니까 직권으로 하는 것이 변경등기도 있고요, 경정도 있고 말소도 있고 회복등기도 직권으로 하는 것이 있어. 자, 회복등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등기가 어떻게 개시가 되냐면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아까 첫 시간에 했었잖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직권으로.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공동이죠. 단독으로 할 수도 있죠. 그죠? 예외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등기는 보통 어떻게 개시가 되냐면 공동신청에 의해서 또는 단독에 의해서 또는 직권에 의해서 또는 촉탁에 의해서 보통 이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져요. 회복등기는 공동으로 등기를 한 것이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공동으로 회복해요. 단독으로 등기를 한 것이 단독으로 등기한 것이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단독으로 회복을 해.
직권에 의한 것은 어떻게 회복한다 그러면 직권으로 회복을 해요. 촉탁 등기는 촉탁에 의해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아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등기 하나 죽는다 그랬죠. 누가 죽인다 그랬어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근데 만약에 본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관이 죽인 거 다시 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회복은 누가 해준다는 소리예요. 직권으로 말소했으니까 회복도 직권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직권 등기가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이미 앞에서 한 몇 개씩 쭉 하면서 나온단 말이야. 계속 이제 쌓이는 거예요. 등기법이. 151페이지는 요 정도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등기관이다. 등기관. 요 등기관에서는 하나 알아두실 것이 등기관의 제척사유하고요. 제척사유 정도 하나 하고. 보시면 이제 책에 한번 보시면 의의를 보시면 등기관은 독립적으로 등기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위법하고 부당한 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무엇을 진다? 책임을 진다 이겁니다. 책임을 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기관은 4급, 5급, 6급, 7급 중에 누가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차 등기관이 될 수 있는데 등기소장하고 과장은 별도의 뭐가 없어도 지정이 없어도 보직의 명을 받으면 뭐가 될 수 있다? 등기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 얘는 지정을 받아야 되고 밑에는 지정을 받지 않아도 뭐가 된다? 등기관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 화살표 자체가. 자, 업무 처리의 제한. 이 업무 처리의 제한은 뭐, 요게 바로 업무 처리의 제한이 등기관을 제척하는 건데, 얘는 업무 처리를 제한하는 것은 등기사무에 무엇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사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등기관에 업무 처리에 제한을 두는데, 보시면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 신청인이면 등기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할 수 있느냐 하냐면은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의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이 참여해서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니까 결과적으로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의 등기를 한 성년자 2명이 참여해가지고 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제한을 두는 거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등기 사무를 처리하려면은 소유권의 등기를 한 성인 2명이 참여해가지고 조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보증 쪽에 보시면은 법원행정처장, 그게 핵심이 되겠죠.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그 정도 하나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 책임관 이렇게 있는데 1번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의 처리의 지원, 등기부의 보관, 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 행정처에 뭐를 둔다? 등기정보중앙관리소를 둔다. 우리 지적으로 따지면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 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된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3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등기부가 나와요. 그 등기관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등기부는 등기부의 종류는 이렇게 등기부 종류는 어떻게 나눠진다? 일반 등기부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상 특별법상 등기부로 나눠진 일반 등기부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토지 등기부가 있고 무엇이 있다? 건물 등기부가 있고 특별법상의 등기부에는 선박, 임목, 재단. 그러면 선박, 임목, 재단은 등기를 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될까, 해당되지 않을까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 않기. 뭐 틀린 건 아닌데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만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을 무엇으로 한정한다? 부동산으로 한정을 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질 않아, 얘네들은.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분들 중개사법 나중에 보면 거민 배우셨나요? 거기까지 안 갔죠? 거민 대상도 아니에요. 왜 거민 대상이 아닐까요? 역시 거민 대상은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거민도 안 받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역대적으로 선박, 임목, 재단은 우리가 등기법 공부하면서 거민 대상도 아니고 등기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다. 그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종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등기부를 무엇하는 거?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물자편성주의고 등기부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할 것이냐? 표제부, 갑구, 을구. 기억나시죠? 거기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고유번호야. 맨 위에 고유번호. 고유번호로 보시면은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는 토지에다가 건물에다가 그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번호가 있듯이 부동산에도 고유한 번호,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이겁니다.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무엇한다? 부여하더라 이겁니다. 내용은 아까 다 말씀드린 거. 그 내용은 지금 이렇게 풀어 써놨지만 결과적으로 뭐를 기억하시라는 소리예요? 표제부, 건물 등기부 표제부 그려놓고 토지 등기부 표제부 그려놓으면 이해 가시겠죠? 두 개를 묶으면 또 뭐가 된다?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된다라는 거. 연습하시면 돼요.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장부에 뭐가 나오냐면은 장부에 보존 연한이 있습니다. 보존 연한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보존 연한은 이 보존 연한은 영구 보존 장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보존 장부가 있고 5년 보존 장부가 있고 그 다음에 1년 보존 장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넓은 의미의 광의의 등기부로 취급되는 것은 전부 다 몇 년 보존이다? 넓은 의미의 등기부로 취급되는 것은 전부 다 몇 년? 영구 보존 장부예요. 그래서 그 영구 보존 장부에는 등기부도 당연히 영구 보존 장부고요. 아까 잠깐 나왔던 것이 폐쇄한다 그랬죠? 폐쇄 등기부도 영구 보존 장부고 신탁 원부라든지 공동 담보 목록이라든지 도면, 매매 목록 이러한 것들도 대표적인 몇 년간 보존하냐면은 영구 보존 장부다 이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걸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보냐면 되냐면은 아까 이걸 기억나실 거예요. 등기는 무엇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무엇을 받는다?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고요. 접수를 하게 되면 무엇을 하냐면은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 무엇할 수 있고 실행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무엇할 수 있다? 각하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실행을 하고 각하를 했는데 실행과 각하가 무엇하면 부당하면 무엇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된단 말이야. 신청서, 신청정보. 신청서 들어가는 것은 다 몇 년간 보존한다? 5년간 보존합니다. 앞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신청서가 들어가 있으면 다 5년간 보존. 5년자 보세요. 5년자. 신청서라고 써있죠. 보시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신청서 접수장. 신청서 들어간 것은 몇 년 보존이다? 5년이에요. 여기에 보면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장에다가 이제 묶어놓게 되는데 이 접수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다? 신청서 접수장이 있고 기타 문서 접수장이 있어요. 기타 문서 접수장이 있는데 신청서 들어가는 건 다 몇 년 보존이다? 5년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 신청서 접수장을 제외한 나머지부터 접수부터는 이쪽으로 가서는 전부 다 몇 년간 보존하냐면 10년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문서 접수장은 몇 년 보존하고 10년. 10년. 자, 등기관이 이제 29조에 의해서 29조 각하 사유를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다 보면은 각하를 하게 되면 무엇을 작성하냐면은 각하 결정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 결정서 원본은 무엇한다? 결정서 원본은 편철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 원본 편철장은 몇 년간 보존한다? 10년간. 실행을 하고 각하를 했는데 이것이 부당해서 이의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돼. 서면. 그래서 이의 신청 편철장이 있단 말이에요. 역시 이것도 몇 년간 보존한다? 얘도 10년간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절차에 의해서 보시면 접수 이후로부터는 접수부터 저 이의 신청까지는 나오는 건 전부 다 몇 년 보존한다? 10년. 이해 가시겠죠? 기타 문서 접수냐 10년, 결정서 원본 편철하는 거 10년, 이의 신청서 10년.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 신청 서류 등 편철장 10년.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중 10년 보존장부가 아닌 것을 하면 뭐 찾으면 돼요? 영구 보존장부에서 찾던지 신청서 들어가는 거. 그거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장부의 보존연한은 신청, 접수, 심사, 실행, 각하, 이의 신청해가지고 여기 신청까지 요쪽에 있는 건 대부분 몇 년 보존이다? 5년이고 그 이후로는 10년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구분해서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보존연한은 법에서 정해진 거니까 왜 10년이냐? 5년도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딱 5년, 10년, 영구. 1년짜리는 잘 우리가 등기법 공부하면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몇 년 보존이다? 1년 보존이에요. 그러면 보존연한이 만약에 경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폐기해야죠. 그죠? 보존연한이 경과가 되면 다음에 몇 월 말까지? 3월 말까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전산 처리하는 것은 별도로 또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제 그 정도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 제5절의 폐쇄등기부라든지 장부의 관리 및 공개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가장 중요한 3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장은 요즘 들어서 시험에 출제가 많이 안 되는데 2장은 주로 예안이면 예안, 등기소 아니면 등기부란 말. 등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물, 토지 건물, 집합 건물에 대한 등기부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3장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등기법이 2주 정도 남았거든요. 2주 동안은 3장 위주로 해서 수업을 나갈 거예요. 3장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3장 위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만약에 이제 집에서 공부하실 것 같으면은 등기부만 한 번씩 그려보세요. 네? 등기부. 그래야 다음 주에 왔을 때 이제 3장을 하면서 그나마 조금 이해가 빠르단 말이에요. 요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